안녕하세요. 장마총각입니다. 남녀 사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 바로 애착관계 형성이죠. 이러한 애착관계 형성은 우리가 바람불륜 외도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를 규정하기도 합니다. 불안정형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성인들의 경우 파트너의 바람불륜 외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가장 강력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애착 유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보통 그 관계에 허물이 되는 행동을 하는 그 파트너를 떠나거나 혹은 보복함으로써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파트너를 무시하거나 혹은 대화를 거부하는 방치형 반응으로 답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보통 불안정형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성인들의 경우 생산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상대방의 배신에 대해서 아주 강박적으로 곱씹곤 합니다. 반면에 보다 안정형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파트너의 바람 외도 불륜에 대해서 좀 덜 큰 목소리를 내곤 하죠. 그래서 갈등의 그 추가적인 확대를 굉장히 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면모를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파트너의 바람불륜 외도를 그 사람의 근본적인 어떠한 그 본성, 성격 혹은 특질이라기보다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약간의 일탈 일단 좀 더 지켜보자, 이러한 식으로 그 문제에 접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살짝 한눈을 팔고 있는 파트너가 좀 있으면 오겠지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파트너의 컴백홈을 인내심 있고 그리고 충성스럽게 바라보곤 하죠. 그리고 회피형 애착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성인들의 경우 파트너의 바람불륜 외도로부터 일단 정서적인 거리를 두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에피소드의 그 중요성을 가능하면 낮추고자 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죠. 보통 안정형 애착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파트너의 잠시 일탈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는 경향이 더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죠. 파트너로서의 그 역할 혹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불안정형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용서 따위는 그딴 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불안정형 애착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바람불륜 외도를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본인이 배신당한 당사자일 때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덕 그리고 양심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다시 말하면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흔히 불안정형 애착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지요. 반면에 안정형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보다 정직하고 그리고 열린 소통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서는 파괴적인 논쟁이 훨씬 덜 관찰되죠. 요약하자면 안정형 애착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중장기적인 남녀관계를 함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고 그와 동시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존 고트먼 교수가 말하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행동적 결혼상담가들은 이러한 안정형 애착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 기술, 그것을 회피형 혹은 불안정형 애착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훈련시킴으로 인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남녀관계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보통 불안정형 애착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두 커플 사이에 일반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불만이 차곡차곡 쌓인 나머지 결국 화산이 뻥 터지는 것처럼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지요. 남녀 사이 친밀감을 높이는 것, 그러니까 바람불륜 외도로부터 나 그리고 상대방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 기술을 늘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의사소통 기술을 늘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을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네 맞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